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 2위. 그러나 OECD 국가 중 청년 고용률은 최저 수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4년 후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의 진입. 젊은이들의 미래일지도 모를 가난한 중장년층들은 아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종 노동 억제들을 이겨내기 위해 경기도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들이 또 다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기 엄마라는 이유로 뭐 시간 타임 안 된다는, 아침 일찍 애 떼고 출근한다는 이유로 막 뭐라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에 도로 1학년 때는 전공 살려서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뽑는 사람도 한정이 있고, 그런 일자리 마련하는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서 뭐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도 경기도가 먼저 뜁니다. 행복한 가정, 안정적인 경기도민의 내일을 만들어줄 일자리 창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지사, 31개 시장 군수, 경제단체장 등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역량이 총결집돼야 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 시기, 귀 따뜻한 시작. 여기는 굿모닝 경기도입니다. 네,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식. 오늘 이 자리에 진행을 맡은 손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민선 6기 동안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경기도 내 31개 시장과 군수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만 개, 7만 개도 아니고 7천 개도 아니고 7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이룬다면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아주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지금부터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깊은 그리고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단체장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장님 그리고 군수님 등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올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게 바로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고 자리입니다. 오늘 정말 다들 바쁘신 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개 인사드리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정말 오늘 경기도에 오셔서 좋은 상생 협약식을 맺는데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31개 그 시장 군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셨고 부득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부시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일자리를 향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시장 군수님뿐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경제, 사회 단체의 많은 단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장님, 조용희 경기 경영자 총연합회장님, 백남홍 우리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장님 이렇게 와주셨고 함유영 중부지방노동청장님, 이승종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님 등 정부, 지자체, 기업, 경제, 사회단체 이렇게 모든 분들이 또 시민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목표, 이것은 바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지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번 정책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시장 군수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아마 우리 시장 군수님들의 제일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 일자리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모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성, 남성 모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은퇴하신 분들 등을 포함한 이 사회적 일자리를 한편에서는 또 만들어내는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산업으로부터의 양질의 일자리, 문화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생협약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환영사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 내에 일자리 창출을 또 도와주실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격려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과 31개 우리 경기도의 시장 군수님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일자리가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이 일자리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함께해서 뜻을 함께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우리 남경필 지사님을 그래서 아마 일자리 지사님이라고 부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경기도의 노사단체 우리 대표님들, 노청 의장님이나 우리 경총 상위 회장님들 앞에도 일자리 의장님, 일자리 경총 회장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고 또 31개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도 일자리 시장님, 일자리 군수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지 때문에 그러한 의지로 인해서 8월에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42%에 해당되는 25만 개가 경기도에서 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가족, 사랑, 우정 여기가 똑같은 비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분들의 이렇게 대부분을 보면 상시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 상시적인 일을 못 가게 되면 다시 빈곤으로 다시 떨어지는 아주 일자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70%의 고용문을 통해서 국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 과제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앞장서에 대해서 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일자리는 정말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중앙정부는 깊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저희 일자리 예산이 전체 내년도 예산이 약 1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예산과 달리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이렇게 기능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1조 9천억, 또 직접 일자리에 2조 8천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별로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 가장 실현성이 큰 계획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시도에서 자기 지역의 산업정책과 이렇게 가장 연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가장 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문화, 금융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가 1호가 돼서 전국적으로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금년에 10개를 순차적으로 열어가고 있는데요. 열 때마다 우리 남양주가 대표 모델로 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경기도가 우리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있어서도 맨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MOU를 체결해 주셨고 또 기초단체를 포함한 도 전체가 일자리에 매진해서 작년도 실적으로 또 금년에 우리가 고용 대상을 할 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마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사님, 일자리 지사님이고 일자리 시장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주셔서 고용률 70%를 통한 우리 모든 국민의 어떤 행복을 달성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격려사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대화를 하시고 또 어떤 토론을 벌이시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민선 6기 경기도 일자리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투자실장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그러면 민선 6기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특히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70만 개를 발표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일자리 70만 개를 가장 우선시 여기십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도 민선 6기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70만 개를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자리 70만 개 달성을 위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오늘 모이신 장관님, 시장 군수님, 경제단체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구성원 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GRDP가 연평균 5.1% 성장할 경우에 취업자 수는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향후 4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 또한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70만 명으로 잡은 이유는 바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작게는 6만 4천에서부터 17만여 명의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합친다면 70만 개가 어렵지만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효과가 큰데 집중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하고요. 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마지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보건 서비스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 창출과 유지와 알선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를 보면 5대 문화 콘텐츠 육성 등 125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창출을 위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to 4와 같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41개 사업을 발굴하고요. 광교밸리 창업 허브 조성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18개 시행하면서 또한 첨단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66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북한 이탈 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32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4050 재취업 지원, 여성 오아시스 사업 등 고용과 복지를 상호 연계하는 사업을 16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올해 9월 말까지 민선 6기에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처음으로 도지사님 주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 회의를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협업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취업 성공 패키지, 일학습 병행제 연계, 고용복지센터 확대, 읍면동 직업상담사의 전진 배치 등 일자리 서비스 제고,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 중앙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용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과 중장년 등 맞춤형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산업계와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일가 양득과 같은 우수한 사례를 널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취업 인턴제 등 중앙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선 6기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 혼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업 대표와 또 경기도민 여러분 여기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건의를 해주신다면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도지사님 등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고용복지 연계 일원화, 그리고 지역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 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비롯해서 끝으로 경기도민들의 질의까지 이렇게 5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여기 참석자 여러분들, 시장님들과 또 군수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모두 다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이제 주제에 맞춰서 몇몇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복지 연계 일원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건의는 수원시, 남양주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시흥시, 오산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등 11개 시장 군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주시와 광명시, 김포시, 가평군의 건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이재용 파주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분 30초 동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장입니다. 우리 지사님 일자리를 위해서 70만 개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조주자 노력하시고 항상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 군수인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적 북쪽에서 가장 북쪽에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오는데 1년에 같은 경우 한 300~400개 이제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그 인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 뭐 제조업 물론 뭐 인원들 따지면은 상시 고용 근로자만 뭐 하여튼 10만 가까이 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고용복지센터 같은 게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 고용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장관님 노력을 할 테니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좀 한번 거들어 주시면은 더욱더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마치신 건가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기대 광명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오늘 우리 남경필 지사님 또 이건 장관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일자리는 이제 최고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시장이라고 행사장 나오면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자리 달라고 참 아우성치는데 때로는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숨통을 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희 시는 올 8월에 고용경제국을 신설했고 그 기존에 있던 일자리 창출과를 확대 보강 개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데 지난 2년간 정부의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연속 2차례 우수상을 받아서 돈도 많이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 시의 일자리 센터도 있고 또 여성 세일 센터도 있고 또 청년 보육 창업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센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묶어서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업 훈련 교육장도 좀 만들고 또 복지 상담 관련 근로자들을 위한 또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그런 기관도 좀 만들고 또 산업 안전 교육장 등 만들어 가지고 이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서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미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한 5, 60억이 들 그런 예정이어서 장관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사님도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국토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종합지원센터 만들어서 일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포시인데요. 유영록 김포시장님, 김포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포시장 유영록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 400만 평 한강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3개년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도 연 한 7%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3만인데 저희가 한 4년 있다가는 한 60만까지 커집니다. 그만큼 이제 들어오는 식구가 많으니까 저희도 시장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3층서부터 5층 한 1200평방미터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센터를 지금 상공회의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1단계로서는 1층에 지금 창구센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용센터가 한강 신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또 지사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2단계로서는 지금 우리 김포가 지하철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개통을 하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좋은 곳에 지하철 입구에 우리 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고용센터 분양받으실 때 20억의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현재는 한 37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좋은 곳에 저희가 부지를 마련했으니까 분양대금 인상분을 그냥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고용 또 일자리 복지센터까지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관님 또 지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1,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기 가평구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우리 남경필 도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구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시하고 인접돼 있고 강원도의 우리 가평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가 우리 가평군에 있을 리는 없고 춘천시를 이용하는데 우리 지원 시력급여를 타기 위해서 몇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춘천시를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평 끝자락에서 화천시에서 저기 남양주 양평까지 가려면 한 80km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시력급여를 타려면 한 10분 정도 업무를 보아야 되는데 그거를 2시간씩 이렇게 소요돼서 춘천까지 가는 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급여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장관님께서 이번에 그 직원을 좀 파견 근무를 내주셔서 우리 전산망 구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을 좀 해주셔서 우리 가평군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분 시장 군수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앉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고용과 복지, 거기에 문화, 또 금융, 서민 금융, 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렇게 주민들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정말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임명장 주실 때도 그러고 노무보 받으실 때도 하루에 매일 4가지는 꼭 생각하신다면서 이를 통한 복지 실현, 이거는 뭐 하루도 빼지 않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 상징이 고용복지 브로스센터, 이렇게 브로스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 시작한 고용복지 브로스센터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한자리에서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일자리 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세일센터,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적으로 각 팀과 예산은 각 부처에서 나가고 했지만, 이제 그 센터의 모든 분들이 하나의 팀원이 되도록 화학적 결합까지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딱 오시면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 10개를 하고 17년까지 70개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금년에 10개를 해보고 내년에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가평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 대도시의 경우는 금방 한 10분이면 이렇게 고용센터 복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합이 필요하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어서 접근성,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장처럼 우리는 땅까지 다 사놨다. 자치단체 의지가 강한 데가 우선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면서 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치단체가 땅이나 이렇게 건물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 데가 아무래도 우선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수요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가평 군수님, 이게 고용 서비스라는 게 이제 실업급여, 훈련,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한두 명의 팀원을 보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평군의 경우는 좀 다른 데하고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거는 주민 편의와 또 행정의 실효성을 같이 놓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산망 트는 거는 특별히 몇 분한테 아이디를 줘서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실효성을 놓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경필 도지사님. 네. 먼저 장관님께서 내년에 더욱 확대하시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또 희망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복지센터는 경기도에서 먼저 건의해서 시작한 선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수요, 접근성, 부지 확보와 같은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이번에 말씀하신 파주, 광명 또 김포 시장님도 말씀 주시고 이런 의지가 강한 이 지역의 센터를 꼭 설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일자리, 고용률 70% 달성, 저는 그 달성 여부의 관건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아까 티타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이 해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낼 테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더욱
지원을 센터 확보에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원, 남양주, 오산, 시흥, 김포, 구리, 양평 이렇게 7개 시군에서 건의한 리모델링 예산은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 시군은 벌써 그냥 현찰을 딱 챙겨가시네요. 네,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경기도 물론이고요. 앞으로 더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더 살기 좋아지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한편으로는 가져봅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군포시, 포천시, 화성시 등 7개 지역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고요.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백남홍 회장님께서도 건의하셨는데 남양주시와 군포시, 포천시장님과 백남홍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서구 남양주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금년도 1월 6일 날 남양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부장관님 모시고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남양주시는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 능력을 올리는 일, 즉 노동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실 맞춤형으로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는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취직을 시켜서 3개월 이상 버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아니면 중소기업도 시험 쳐서 다 들어가고 합니다. 그것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커버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노동의 취약계층,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케어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끈기 있게 직업전선에서 탈락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바로 복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 교육기관,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폴리텍 대학 남양주 캠퍼스를 건의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또 근방에 찾아보니까 폴리텍 대학이 우리 경기도에는 인천에 저 2개 있고 경기도에는 남쪽에 화성시에 있고 없어요. 북부 지역은 하나도 없고 또 동부 쪽도 없고. 그러다 찾아보니까 춘천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이동 폴리텍 대학이 있어서 그거를 억지로 또 돈 줘가면서 또 부지 마련해가면서 이제 끌어다가 썼는데 그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 아니에요. 이게 꼴이 말이 아니죠. 이게 저 G20 국가로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 폴리텍 대학 캠퍼스 한수 이북이 320만입니다. 또 이쪽 서쪽이나 북가운데 쪽은 이제 공과대학이 좀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공과대학도 없어서 연계해가지고 교육훈련을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폴리텍 대학 남양주 캠퍼스를 설립해주게 되면은 정말 더 확실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시켜서 그 일자리가 또 취직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폴리텍 대학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부지는 저희들이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뭐 가까운데 폴리텍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뭐 못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또 이제 도가 또 다르게 있고 또 접근성은 우리 남양주 쪽에 한수이북이 접근성이 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말씀이 좀 기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맥시멈 1분 30초까지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군포시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노사 민정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일자리를 위해서 상생협약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직업 상담사를 전체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한 2,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이 군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와 서울남부기술교육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기관으로 좀 지정을 해주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3분 공고하고 내년도에 그 8개 과정에 120명을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뭐 땅 사놓은 데가 우선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보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지금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사무소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업무를 그 안에서 다 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용복지센터로 어떤 통합형 어떤 청사를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는 고용센터가 안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군포에다가 고용 출장센터를 하나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 복합형으로 그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건축비 중 일부와 그리고 그 고용 출장센터 개소하는 어떤 이런 비용들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윤주 군포시장님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서장원 포천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아주 오늘 뜻깊은 오늘 이 자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포천시는 한 4천여 개의 작국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1,500개의 기업이 섬유, 니트 산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이 사업체가 영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계 니트 시장은 아마 그래도 우리 포천시가 상당 부분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는 이제 섬유 환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십니다. 후계 세대가 지금 전문 기술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와 우리 환편조합 또 대진대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이미 학생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중인 대진대학교의 평생교육센터를 지정을 건의를 드리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 백남홍 회장님, 네, 이쪽 뒤에 계신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남홍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니트 생산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 부족으로 미스매치가 심각한 데다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섬유산업 전문 기능인력 맞춤 교육기관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건의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번에도 차례로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정말 각 자치단체 내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훈련기관을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고용 전반에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중앙정부에서 크게 일자리 소위 고용률 70% 정책을 좀 아마 시장 군수님들과 앞으로 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가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그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14조 5천억 중에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한 2조가 들어있습니다. 이 직업훈련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어떤 부분에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한 17개에서 20개 정도의 전국의 산업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업별 협의회를 통해서 수요를 이렇게 보면서 최종 판단은 지역별 우리 소위 일자리위원회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국의 산업별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앞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그래서 그 판단을 매우 중시 여기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군포랄지 포천 또 우리 백남홍 회장님을지 이런 부분에 그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을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런 계획을 아주 그쪽 산업과 연관해서 세워서 경기도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전체 우리 2조 범위 내에서 그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의 경우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예비타당성 이 부분이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 경기 북부를 놓고 보면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 2021년까지 소위 우리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원들이 한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이 한 400개 대학에,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수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고, 대부분의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될 상황이라서, 이 대학의 교육 기능을 소위 가장 산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양성체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 있는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큰 틀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감안을 하고 또 폴리텍 대학을 설립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거의 준공영제로 하는 대한상의 거의 폴리텍과 거의 비슷한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성,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장년 일자리를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지금 공동훈련센터 이렇게 대학하고 연계한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청년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업에서도 배우고 아까 대학 섬유처럼 공동훈련 이런 기관 그런 데 가서도 배우고 대학의 개학학 가서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일과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소위 아까
취직하면 3개월밖에 못 간다고 하는 부분을 3년, 4년 갈 수 있는 체계로 마련해 주겠다라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학습 병행제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7년까지 10,00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이 배우는데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듭니다. 한 기업당 한 7, 8명 정도로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시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해당 기업들하고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42% 하듯이 경기도가 그 청년 소위 일학습 병행 근로자를 10,000명 중에 절반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양질의 파트타임을 기업에서 채용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급여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채용형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거나 육아하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장기간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그런 제도를 갖는 기업에는 역시 정부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장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 과잉 시대라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장년들이 지금 임금 근로자 전환을 시켜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이렇게 갖게 되면 상당히 1년에 약 1,000만 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의 분들입니다. 특별히 기능이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 단위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빈 일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아까 포천에도 있고 빈 일자리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장년들이 원하는 급여하고 그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좀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좀 보조를 해서 제1노동시장에서 55세, 60세, 16년부터 정년 60세를 하게 되면 60세 전후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중소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할당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장 군수님이 잘 디자인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의 기업, 노사단체 또 교육하는 우리 학교와 연계해서 잘 디자인해서 하시게 되면 그것들이 도의 일자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앙정부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ABC 군이 이 모습 그것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큰 철학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봤을 때 대부분 우리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은 수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훈련센터를 군포, 포천, 용인 이렇게 세 개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시장님들, 군수님들과 오늘 오전 내내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경제 살리기 또 모임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백남원 상의연합회장님께서 포천뿐 아니라 이게 이제 양주, 동두천 다 이렇게 그 의정부를 포함해서 이쪽에 지금 섬유 니트 사업이 자생적으로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게 참 힘든데 스스로 생겨난 이 섬유 니트 단지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 이 평생교육센터 같은 이 교육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파주의 출판단지가 사실은 자생적으로 한 20년쯤 고생해가지고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왔는데 거기 가면 하여튼 가족들이 와가지고 주말마다 바글바글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거기서 생기는 경제활동이 일자리가 상당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지금 말씀하신 니트 섬유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즐기고 배우는
이러한 그 자생력 있는 이러한 어떤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당연히 이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쉽지 않을까. 이 경기 북부 지역은 특히 많은 이 차별과 또 규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조금 드리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텍대 캠퍼스 문제는 이제 장관님께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쉽게도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해주실 게 많은 게, 지금 환노위에서 심상정 의원님이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김태원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이렇게 두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현재 의원님 같은 경우엔 하남시장님 안 오셨지만 부지장님께서 이 계도조정소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시장님들하고 지역에 표가 많으신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인데요. 이렇게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저기 영호남 지역은 가면은 그냥 자기 지역구 아니더라도 십시일반에서 힘 모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을 쓸 테니까요. 우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는 확 달려들어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서, 이번에 한번 폴리텍 대학교 이 예산도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경기도의 힘으로 한번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 분? 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시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용인시 인구가 내후년이면 100만을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인시에 방금 거론이 된 직업 훈련기관이나 특히 실업계, 그 중에서도 공업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대기업에서, 밝히겠습니다. 삼성에서, 인력을 7명에서 10명 정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100여 개의 작은 기업이 있고, 또 용인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또 현대모비스 등등 여러 개의 계층의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소,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힘 좀 기려달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나 등등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직 희망자의 적성이나 연령 등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군포시와 양주시 그리고 안양시와 포천시 등 4개 지역의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박원석 양주 부시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시간을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근데 제가 화성을 소개시켜놓고 네네. 화성을 소개시켜놓고는 그냥 잘라버리면 저희 시민들이 54만 시민들이 아주 섭섭해 하시죠. 내용은 같고요. 우리 용인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과 화성이 같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따져보면요. 화성이 2018년도면 화성도 100만 도시가 되고요. 동탄 이신도시가 이제 내년서부터 30만이 입주를 하는데요. 경기도 총생산의 10% 정도를 화성이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한 13.7%.
현대삼성, 기아를 비롯한 18개의 대기업이 있고요. 산업단지가 9개가 있고 8월 말 현재 등록업체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18,000개 업체가 있는 산업도시인데요. 앞으로 학교가 지어지면서 이제 그 맞춤형 고등학교나 이런 특성화고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죠.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받기 제일 좋은 게 우수한 인재를 가깝게 뽑아 쓰는 건데요. 화성은 일자리는 어떤 면에서 충분한데 미스매칭이 아주 심하고요. 폴리텍 대학이 아주 역할을 많이 해주면서 다행인데요. 그 사이에 고등학교가 이양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가 신설될 때 행정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대본상에는 순서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를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를 못해서 양해를 처음에 구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추가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정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직 희망자의 적성이나 연령 등을 감안해서 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포시와 양주시 그리고 안양시와 포천시 등 4개 지역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고요. 순서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1분 시간 지켜주시고요. 박원석 양주부시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지역 산업 일자리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추진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는 공모에 당선돼서 40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용센터에서 추진 중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는 상담 단계부터 교육기간 중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생이 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후에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 기업에 연 최대 8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기업에서는 지자체 사업보다는 국비 지원이 많은 고용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호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간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은 물론이고 참여 대상이나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필훈 안양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필훈 안양시장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생 산모작 시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 아까 장관님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한 노동력은 갖고 있으면서 퇴직한 그 장년층들 또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그런 그 경험과 재능이 있는 분들을 노인 상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자치단체도 함께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조윤정 씨, 네,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운영기관 스텝스의 조윤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양주 부시장님께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와 그러니까 시군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민간기관이 협업해서 컨소시엄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계층 대상으로 이런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와 계신 31개 시군 그 시장님과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반 계층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저소득층 시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돼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역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인시 화성군 우리 화성시 두 시장님들 그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나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직업훈련기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의 일자리위원회를 열 때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소위 변화를 많이 합니다. 뭐 서너 개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만든달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 정규 과정의 어떤 부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이 아닌 그 소위 취업적으로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일학습 소위 한국형 듀얼 직업교육훈련 모델로 이렇게 특화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각각 시군구의 자치단체의 수요와 공급을 아주 앞으로 2, 3년 내에 잘 분석하셔가지고 전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용인시나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관내 굉장히 대기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또 인근 동일업종의 그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교육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학교 또는 뭐 이 프리텍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금년에도 11월 달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우선 거기에 내년도를 위해서는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잘 설계를 해서 하시면 이것도 전국 단위 공모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큰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 사업을 하는 그 수료 과정을 나온 사람은 기업에 취직할 때 지원금을 안 주고 중앙정부가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금년에 25만 명인데 내년에 30만 명으로 늘립니다. 이 부분은 지원할 때, 취업을 할 때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떤 과정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과정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나왔든 간에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장년이랄지 또 여성에 있어서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단절된 분들이랄지 또 청년으로서 그 졸업 후에 상당 기간 취업을 못한달지 또는 소득분위가 차상위계처럼 굉장히 소득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이랄지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우선은 그런 대상이 안 된 분 입장에서 보면 좀 나도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런 수요가 있겠지만 지원 기준이 그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지역 일자리 맞춤형 그 훈련 과정을 나온 분들도 어떤 보완을 하면 이게 그런 취업하는 과정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저희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또 경기도의 자치단체 4개소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의 이렇게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성공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네, 그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성남시장님은 못 오셨죠?
부시장님이 오셨나요? 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계의 수요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게임 고등학교 같은 거를 만들면 뭐 여기는 바로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회사 맞춤형 반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경기도에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경기도를 최초로 취업 성공 패키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확대되는 이 사업이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올 10월 달에 우리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장님들 그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 보내셔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장님 베이비 부모 특별히 이렇게 과정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1차 노동시장에서 나오신 장년들에서 훈련 과정을 만드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가점도 주고 좀 예산도 좀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가르친다는 게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일단 네. 예, 양평문수 김성교입니다. 예. 잘 나가는 그 대도시는 또 인구가 늘고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또 좋고요. 그러나 우리 재정 자립도도 낮고 또 규제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런 고용센터 같은 것이 제일 취약지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가려면 버스 타고 뭐 해서 그 옆인데도 불구하고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사전에 우리 또 리모델링 값을 화끈하게 주신다 그러셨는데 또 혹시나 또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또 빠뜨릴까봐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 또 이 가평이나 또 우리 여주나 우리 연천이나 이런 곳을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환경,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평택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에서 건의 주셨고요. 직업상담사이신 황민철님께서도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평택시장님과 여주시장님 그리고 권지은 직업상담사님의 순서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재광 평택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시장 공재광입니다. 먼저 오늘 그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기권 장관님과 남경필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평택은 전문 연구기관 내 협의를 거쳐 공공 부분과 일반 부분으로 나눠서 4년 동안 12만 6천 개 정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세우고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평택시는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송탄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인근에 5개 산업단지 380개 업체에서 근로자가 13,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은 4조 5천억 정도 되나 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주신다면 기업체나 근로자들께서 더욱 더 높은
생산력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택시에서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신청했을 때 우리 장관님과 우리 지사님께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준다라면은 앞으로 평택시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선적으로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경희 여주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는 그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이 그 가장 최저인 곳입니다. 40년 전에 11만 명이 현재도 11만 명인 지역으로서 그 모든 그 경기도 내가 수도권 정비법상 그 규제를 받지만 여주는 상수원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총 17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으로서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대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비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신세계 아울렛이 있는 곳에 지금 여주시가 한 500평 정도의 건물을 기부 채납받게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평을 받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 도립 여주 자영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다른 곳은 다 이런 산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시지만 여주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업 지역의 자영 농업고등학교가 이제 그 자생하고 전국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여주는 그 공무원 조직으로 평생 그 학습센터를 과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에서 현재 그 재활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업과 또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사 고용 안정에 대해서 황민철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리가 자리인지라 두 분을 제가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 옆에서 보니까 진짜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황민철입니다. 제가 이제 건의드릴 거는 직업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직업상담사가 이제 공공근로의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근로의 특성상 보통 이제 최대 이제 3회까지만 연속 고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데 보통 한 15일 정도 이렇게 근로 공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기준 인건비 제도에 좀 막혀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우리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역시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군 스님들 건의사항을 깊이 고민하다 보면 저희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심합니다. 네, 근데 우선 평택시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제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과거에 행안부의 분권교부세에서 했었는데요. 그 분권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앞으로는 저희 고용부의 노후산단 고용환경 개선 자금이랄지 또 산업부의 유사한 사업 그래서 노후산단들의 핵심 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 또 거기에 소위 우리 산단에 있는 근로자를 직업훈련 교육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 또 소위 문화시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집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산단에, 특히 중소기업의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국가의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고용부 따로 산업부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다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공모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전을 해봤더니 450억 가지고 했더니 경기도가 150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경기도가 돈을 다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서 평택의 경우도 그 내년에 그런 어떤 정부의 그 산단 종합지원시설 사업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보시니까 아주 그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꼭 가져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잘 설계를 해서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주시장님 그 애로를 충분히 저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꼭 여주 가서 먹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도 좀 상의를 하고, 또 사회적 기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진흥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공모 사업이라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리모델링은 또 우리 지사님이 챙겨주시라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황민철 직업 상담사, 참 어려움이 큰 말씀입니다. 저희도 저희 고용센터에 약 7,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1,800명이 약 1,500명 정도가 민간인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업별로 오다 보니까 같은 센터 안에 일을 해도 급여가 다르고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우리 상담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5일을 쉬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정부 전체의 어떤 정원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또 저희 고용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일을 통한 복지가 되려면 거기에 서비스한 분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조직, 정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의 고민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준 임금제랄지 총액 임금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소위 고용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쪽 분야의 공무원들 또 상담사들에게 뭔가 좀 사기양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산단 고용환경개선 시험사법이 절반이 우리 경기도에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효과는 확실하게 날 겁니다. 이 개선 시범사업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등 공모를 고용부에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에 저희 도에서 시군 과장들 전략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안 하고요. 이렇게 고용부 공모에 대비한 전략회의 이거를 할 테니까요. 특히 지금 아직 18개 운영되고 있고 2개는 건립 중인데 없는 시군 시장님들, 군수님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전략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단 내 공원부지에다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평택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국토부 총리실 규제개혁 추진단과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주 사회적 기업 문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경기도 실정 반영이 미흡해서 이건 안행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 다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석희 선배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그 백분 토론 진행하시는 10년 동안
어느 누가도 저녁을 먹지 않고 어느 누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자르는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정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또 마련해 주십사 제가 대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민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인 그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들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청년 취업자 이은경 님이 건의 말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 누들 사업 특성화고 담당 컨설트 이은경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래성도 좀 떨어지고 임금도 좀 그렇고 복지도 좀 그렇다고 선생님 좀 가기가 좀 그래요라고 고민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런 거는 좀 좋으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장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학생들이 좀 장래성도 좀 좋고 근로 환경도 좀 좋은 그런 중소기업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한 2분 정도 말씀이 더 있거든요. 마저 들으시고 답변과 함께 이제 마지막 순서이니까 마무리 말씀까지 우리 장관님과 도지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기도 사회적 기업협의회 권운혁 대표님의 건의사항 듣겠습니다. 네, 경기도 사회적 기업협의회 권운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지 이제 건 7년, 8년이 돼가고 있고 지금 사회적 경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협동조합이 생기고 그 행정과 거버넌스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회적 기업이 뭐고 마을 기업이 뭐고 협동조합이 이걸 매년 2년, 3년 반복을 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주무부처의 고용부 장관님도 계시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관들에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인지 충분히 좀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최근 각 지자체 지원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은 공유 가치와 협동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치관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자체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들은 선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람 챙기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자리와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데 좀 더 이런 역할이 있는 곳은 철학이 있는 분들이 좀 센터장으로 가서 육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에 어떤 사례들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가 속해 있는 화성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한 입찰하는 방식을 공모했습니다. 얼마나 환영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된다면 사회적 경제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주체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함께 좀 더 지역 개발과 공유 가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잘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저는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취약계층이나 이제 고용복지센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저희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사후 관리가 지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농아인이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취업을 시킨 후에 그리고 관리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이 굉장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제도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시군의 그 시장님들하고 군수님들 와 계신데 아까 저는 남양주 시장님 말씀을 굉장히 좀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어떤 그 직업훈련 대학 그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지원이 돼야 하고요. 특히나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일산 직업능력개발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 단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각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지만 이 그 장애인들은 특히 이동이나 그런 이제 뭐 이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어느 지역에 다른 이제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자리가 있을 때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기업이나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그 고용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를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아서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다고 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시민, 도민 여러분들의 질문 들어봤고요. 이제 장관님과 도지사님께서 차례로 답변하시고 또 이어서 마무리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이은경 선생님 청년 취업자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도 개선해주고 또 관련 정보도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일자리의 이 고용률 70%는 고용의 양을 5년 동안 248만 개를 늘려서 선진국처럼 OECD 선진국처럼 고용률 70% 정도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데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일자리 양을 늘리려면 고용의 질이 낮은 쪽에 고용의 질의 개선이 동시에 되어야 거기에 그 일자리에 취업이 되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업과 원화도국 간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대기업의 성과가 1차 밴드를 넘어서서 2, 3차 밴드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 3차 밴드에 있는 아주 소규모 기업의 소위 일자리 근로조건의 뭐 임금이랄지 여러 가지 복지랄지 근로권의 질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강력한 의지고요. 그래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주고 세제랄지 이런 부분도 원청의 성과가 협력업체로 흘러갈 수 되면 그 부분에 세제를 주어서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수요 사이드에서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에서 학교를 특성으로 졸업하면 먼저 취업을 하고 계속 3, 4년간 공부를 해서 공급 사이드는 현장 수요에 맞게끔 하겠어. 그래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가 노력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거기에 그런 흐름 속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인문계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바로 선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괜찮은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근로조건이 괜찮은 기업들이 꽤 많은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9,700개 중견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워크넷에 이 중견기업 소위 코너를 별도로 마련을 했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 웹으로 해서 전부 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규모별로 이게 전부 볼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또 지역별로 우리 취업지원센터랄지 다양한 공공장소에 그런 어떤 정보들을 드리려 하고 또 특성화고나 고등학교에 가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정보가 아주 생생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권은혁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사회적 경제 전체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체계화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하고 시장 경제 영역을 사회적 경제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녹차를 생산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거를 사회적 기업이 하겠다.
이 부분이 시장 경제하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우리가 인증이 됐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어려운 영역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을 바쳐서 하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국가 전체 체계 틀 내에서 그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해봐서 성공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보를 드리는 쪽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은정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 방안은 아마 지금 우리 일자리를 논의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복지센터의 고용복지의 연계, 이를 통한 복지의 그 중심에도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 서비스는 훨씬 더 세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초자치단체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장애인 훈련 기관은 일반 조그만 훈련 기관을 보통 사람 훈련 기관을 운영하는 형식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할 수는 없지만 훈련 기관은 일정 영역별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 인근에서 훈련 후에 일자리를 자기 거주 인근에서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는 모든 기업의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현재 민간은 2.0, 정부는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자회사형 장애인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아서 대기업의 자회사형 소위 표준 그 장애인 사업장 설립 요건 등을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설립이 좀 잘 되고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마지막 인사까지 우리 사회자분께서 하라고 해서 사업 내용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업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왜냐하면 경기도가 기업도 많고 또 주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딱 수요도 많고 또 그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가 있는데 오늘 또 시장 군수님들 이렇게 얼굴 뵙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한 건의를 말씀해 주시니까 돌아가서 이거 더 드려야 될지 또 그냥 매몰차게 모른 척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거는 투명하게 정말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절실하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2017년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우리 시장님, 군수님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70만 개 일자리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한 100만 개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저희 힘 닿는 데까지 또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7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려잡아서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합니다. 네,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도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협약식 이름이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식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이게 민선 6기 경기도정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4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다 같이 4가지 주제를 애써야 이게 이제 가능한데,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경기도가 특히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문제. 이 사회적 경제와 청년 취업 문제, 이 2가지를 경기도가 특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또 이 금년 12월 말에 광교 비즈니스센터의 사회적 기업 복합 지원센터가 고용부 지원으로 이제 설립이 예정이 돼 있고, 저희 경기도는 이번에 사회적 경제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중증장애인은 물론 이 장애인 또 이 차상위 계층까지 일자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과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투여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국가의 또 이 정책 목표 때문에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공통의 규제에다가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 거기다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규제 등등을 지금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받는 역차별을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이 지원을 해주셔도 전체를 따져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장관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국정 목표, 특히 70% 고용률 달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에 예산을 더 투입하시는 것을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효과가 나는 곳에 좀 더 투여자를 해주시면 분명하게 보답을 해드리겠고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100만 개 일자리 가능합니다. 규제 풀어주면 가능합니다. 정말 규제 풀어주시면 가능한데, 그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한 70만 개에서 100만 개 어디쯤에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70만 개를 넘은 목표도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요를 보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된 수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신 경기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 우리 장관님 더 지원 많이 해주십사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도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뜻깊은 일에 함께 해주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협약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 협약식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력을 담보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협약에 포함된 과제들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매년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함께 보시면 기존 협약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미리 각 기관 단체장분들께 협약 사인을 부탁드려서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이거 마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협약식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민선 6기 동안 경기도 내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 70만 개까지, 아니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그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선 6기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식 여기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을 끝으로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무대 앞으로 가시면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무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 그리고 경제단체 기업인 관계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좀 정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